세상에 그 어떤 대단한 권력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력가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그 부인이라는 말이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세워진 이래 가장 높은 권력을 지닌 인물로 불리는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그의 옆에는 항상 박정희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부인 유경수 여사가 있었죠. 1960년대와 70년대 대한민국을 이끌어갔던 여인, 오늘 살펴볼 인물 바로 유경수 여사입니다. 유경수 여사는 1925년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육종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육종관은 지역 유지이자 대지주로 옥천군 2대 부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경수 여사는 육종관의 본처의 둘째 딸이었죠. 이렇게 부잣집에서 태어나다 보니 옥천군에서는 모두 그녀를 교동 작은아씨라고 불렀으며 대지가 3,000평이나 되는 99칸짜리 대저택에서 수십 명의 하인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녀 친정의 재산이 어느 정도였냐면 1920년대에 이미 집에 전화기와 자동차가 있었고 일제 후반기에는 민간인 신부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용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파워가 어느 정도로 막강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본처로서의 대우만을 해줬을 뿐 여인으로 사랑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어머니 외에도 3명의 첩이 더 있었죠. 복잡한 여자관계 때문에 유경수 여사의 형제자매는 적자와 서자를 합해 모두 21명이나 되었습니다. 다만 부잣집 남성이 첩을 들이는 일은 1960년대 초반까지도 흔히 있었던 일로 한국 사회에서 일부 일처제가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유경수 여사의 남편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어쨌든 어머니의 가슴앓이를 어릴 적부터 지켜본 그녀는 이후에 남편인 박정희 대통령의 여성 편력에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옥천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상경하여 명문여학교인 대화고등여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당시 서울에 살고 있었던 큰 개성댁이라 불린 첩의 집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은 유경수 여사를 엄청나게 못살게 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의 신세는 콩쥐팥쥐의 콩쥐와도 같았고 친어머니가 옥천에서 서울로 그녀에게 물건을 보내기라도 하면 이 첩이 중간에서 가로채고는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4년간 단 한 번도 부모님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고 하죠. 또 고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수학여행으로 일본을 가게 되었는데 그녀는 너무도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 육종관은 관연한 처녀가 여행 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불같이 화를 내어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다고 하며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아버지가 여자애들은 공부하면 건방져진다면서 대학 진학을 못하게 해서 그녀는 며칠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녀차별과 별개로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매우 신뢰하였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 옥천으로 돌아온 그녀에게 곧장 집에 곳간 열쇠를 맡겼다고 합니다. 유경수 여사는 성격이 올고자서 친어머니가 급히 돈을 쓸 때가 있으니 곳간을 열어달라고 부탁해도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오라며 절대로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모습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신뢰했던 것이고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 1945년 유경수 여사는 학교에서 약 1년간 교사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교사들이 성희롱을 하자 분노하여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던지고 나와 버렸다고 합니다. 교장이 직접 집에 찾아와서 사과까지 했으나 자존심이 강했던 그녀는 다시 교편을 잡지 않았다고 하죠.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해 부산으로 피난을 와 있던 유경수 여사는 25살이라는 당시로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이종사촌의 소개로 군인이었던 박정희와 소개팅 비슷한 것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는 이미 19살에 혼인했던 본처 김호남이 있었고 이후 서울에서 이화여대생 이연란과 사랑에 빠져 동거를 했었는데 그녀와 헤어지고 난 이후에 유경수와 만나게 된 것이죠. 유경수 여사는 당시를 회상하며 맞선 보던 날 군화를 벗고 계시는 뒷모습이 말할 수 없이 든든해 보였다. 사람은 얼굴로는 남을 속일 수 있지만 뒷모습으로는 남을 속이지 못하는 법이다. 그 후 몇 번 만나보니까 내 직감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믿었고 소박하고 아주 정다운 분이셨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보다 8살이나 많은 고작 소령 계급의 군인 박정희의 후처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죠. 박정희 또한 이상형이 키가 크고 목이 긴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와 딱 들어맞는 유경수를 보자마자 호감을 느꼈습니다.
참고로 유경수 여사의 키는 170cm로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중 가장 큰 키입니다. 1970년대 한국 여성의 평균 키는 155cm였기 때문에 당시 유경수 여사 정도의 키는 배구 선수와 비슷한 정도였다고 하죠. 어쨌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는 호감을 느끼고 곧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으나 옥천의 대지주 출신인 아버지는 이 둘의 결혼을 결사반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만났던 1950년 8월은 북한군이 경상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을 점령했던 때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북한군이 승리하여 적화 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렇게 되면 국군은 제거 대상 1호이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의 딸이 과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게다가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란 교동의 작은 아씨가 자식까지 있는 8살 많은 늙은 남자에게 후처로 시집 간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었을 리 없죠. 또 당시 유경수 여사는 조건 좋은 남자와 혼담까지 주고받는 중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끝까지 둘의 사이를 반대하여 딸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머니는 유경수 여사의 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속인들에게 딸의 사주를 보니 다들 후처 자리로 시집가야 잘 산다 라고 하여 오히려 이 둘의 결혼을 적극 찬성했다고 하죠. 유경수 여사와 박정희 대통령의 결혼으로 아버지는 모녀와의 연을 모두 끊었으며 이때부터 경제적 지원도 일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일설에는 아버지 육종관이 딸이 하도 박정희와의 결혼을 원하니까 궁합을 보았는데 박정희와 결혼하면 유경수가 비명행사한다 라는 역술인의 말을 듣고 더욱 결혼을 반대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 육종관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도 그를 사회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의 그림자도 한번 내비치지 않았죠. 그러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서야 병문안을 온 박정희 대통령에게 내가 부덕하여 큰 인물을 못 알아봤다라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유경수 여사는 결혼 후 박근혜, 박근영, 박지만 이렇게 일남 이녀를 낳았으며 한때 박정희 대통령의 전처 김호남의 딸 박재옥을 집에 데려와 함께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양딸이었던 박재옥의 중매를 서기도 하였죠. 1963년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유경수 여사는 영부인으로서 청와대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의 영부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녀는 항상 단정한 한복 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꼼꼼하고 소박한 인상이었다고 합니다. 청와대 제2부속실의 스태프들을 데리고 청와대로 들어오는 진정서나 민원들을 직접 처리했고 남편에게 아첨하고 행실이 바르지 못한 고위직 인사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견제하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녀가 생각하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바르지 못한 길을 가는 것 같으면 옆에서 남편을 뜯어말리기도 하고 중재하기도 해서 관련자들은 그녀를 청와대 안의 야당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특히 당시 정부의 비판적 논조였던 TBC 석간의 진행자 봉두환의 회고에 따르면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박정희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자 유경수 여사는 봉두환, 박정희 그리고 본인 이렇게 3자 대면 자리를 만들어 직접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녀는 아이들의 복지에 유독 관심이 많았는데요. 대한제국 최후의 황태자였던 영친왕의 부인 이방자 여사와 함께 고아원과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였고 또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많이 신경을 쓴 것으로도 유명하죠. 1973년 한센인들을 청와대로 불러 다가회를 열고 구호물자를 보냈고 1971년에는 전남 나주의 한센인촌을 1972년에는 전북 익산시의 한센인촌을 방문하기도 하여서 한센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의사나 간호사조차 치료를 꺼릴 정도로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그녀의 이러한 행보는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1973년에는 청계피복 노동자들의 실태에 대해 듣고 나서 노동교실을 적극 지원하기도 하는 등 노동자들의 권익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여담으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1971년부터 방영한 MBC 드라마 수사반장이 엄청난 인기를 끌던 시절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최불암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누구세요? 라고 물으니 저 청와대 유경수입니다. 라는 대답이 들려왔죠. 최불암이 깜짝 놀라 어찌 전화했는지 물으니 수사반장을 잘 보고 있습니다. 이 양반도 이 프로를 꼭 보시는데 최불암 씨가 담배를 피우는 장면만 나오면 이 양반도 꼭 담배를 피우시는데 어디 이 양반뿐이겠습니까?
않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생각할 때 엄청난 숫자가 그럴 것이니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담배 피우는 장면을 줄이거나 없앨 수는 없을까요? 하고 정중히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녀의 행보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맞서 싸웠던 반체제, 민주화 운동가들도 유경수 여사에 대한 비판은 자중하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만 유경수 여사에 대한 비판은 많지 않죠. 1974년 8월 15일 유경수 여사는 박정희 대통령과 8.15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장충동 국립극장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대에 올라 경축사를 말하고 있는 순간 총성이 들렸죠. 곧 어떤 남자가 연설대를 향해 뛰어오며 다시 총을 쐈고 두 번째 총성이 들렸습니다. 총알은 박정희 대통령이 서 있던 연설대로 날아왔죠. 박정희 대통령은 곧장 허리를 숙여 연설대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총성이 들렸습니다. 세 번째 총알은 불발됐고 네 번째 총알은 유경수 여사의 머리를 관통했죠. 다섯 번째 총알은 단상 위에 태극기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총성이 들렸는데 이것은 경호원이 범인을 노리고 쏜 총이었고 합창단원이었던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잘못 맞아 사망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유경수 여사가 범인이 쏜 네 번째 총알에 맞은 것이 아니라 경호원의 총알에 잘못 맞은 것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유경수 여사는 바로 병원으로 호송되었고 남아있던 박정희 대통령은 3분 정도 있다가 연설대 위에 보리차를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경축사를 다시 이어나갔죠. 유경수 여사는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으나 총탄이 뇌정맥을 꿰뚫어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고작 50세였죠. 유경수 여사가 병원으로 호송될 때도 묵묵히 경축사를 이어나갔던 박정희 대통령. 그러나 그녀의 장례식 당시 시신이 담긴 연구차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 청와대 철문 앞에서 펑펑 울었으며 그 사진이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저 당시만 해도 전통 장례 예법상 아내가 남편보다 먼저 죽은 경우 남편은 집 대문 앞에서 아내의 관을 전송만 하고 장지까지 따라가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지 못하고 철문 앞에 서서 운 것이죠. 유경수 여사를 사망하게 한 범인은 23살의 문세광이라는 제1교포였습니다. 문세광은 오사카 빈민촌 출신으로 일본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천대를 당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사건 1년 전 일본에서 벌어진 김대중 대통령 납치 사건으로 제1교포를 향한 차별이 더 심해지자 이에 앙심을 품었죠. 그는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면 국민들이 일어나 민주화가 되고 자신은 영웅이 될 것이라는 망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엉뚱한 유경수 여사가 사망하자 국민들은 제2의 을미사변이라고 부르며 일본 대사관에 몰려가 항의하는 등 반일 감정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문세광은 국가의 영웅이 아니라 영부인을 죽인 테러리스트가 되었죠. 결국 문세광은 내란 목적 살인, 국가보안법, 방공법 위반 등 6가지 죄목으로 사건 발생 4달 만에 사형 선고를 받고 이후 3일 만에 사형이 집행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대지주의 딸로 태어나 교동 작은아 씨로 불리며 인생의 고난 없이 귀한 화초처럼 자랐던 유경수 여사.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살 연상에 이혼 전력까지 있던 남편과 결혼하였고 그 남편은 곧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죠. 그녀는 대한민국 최정상의 자리에 오른 여성으로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으나 결국은 아버지가 과거에 봤던 사주에서처럼 한 발의 총성에 덧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역대 최고의 영부인이라 불리고 있는 여인 유경수 여사의 파도 같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